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일요일 아침 10시 또 오늘도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보게 되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죠. 지금 올해의 고점이 나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근까지 다시 밀어 올릴 거라고는 사실은 좀 예측 밖의 일입니다. 특히나 확장형 패턴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 드렸죠. 물론 다시 상단에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이런 흐름들은 조금 드문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저 120평가 일목에 걸려 가지고 다시 밀리는 경우들이 많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미 이거 고점 나왔다라고 이미 이때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추가로 가기는 만만치 않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다음에 이 확장형 패턴의 이 흐름이 이 고점과 이 고점이 나오면서부터 바로 그어 드렸죠. 그려 드렸고, 이때도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나서 급락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다만 확장형 패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정말 이 라인대로 이렇게 탕탕탕탕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얘네는 하단에서 바로 상단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은 확률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올라왔을 때 이미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매도 압력을 받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잘해야 이 구간에서 이렇게 꺾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 이렇게 갭으로 타는 경우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외부적 이슈가 발생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 여전히 저는 올해의 고점은 나왔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그런 패턴인데, 다만 뭐 예측이든 시나리오든 그런 것과 무관하게 그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이미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한 겁니다. 원래는 내주는 건 여기서부터 내주는 거예요. 혹은 여기서도 다 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존버하시는 분들의 몫인 거지, 즉 막 강단 있게 끌고 가고 이런 분들은 뭘 감수하는 겁니까?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감수하고 가져가는 거지, 저는 뭐 고작 요 폭 더 먹자고 이 폭을 견디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레귤러 아닌 이레귤러 패턴이다. 그 이레귤러라고 치기에는 확률이 그렇게 낮진 않아요. 이레귤러는 정말 특수한 경우에 이레귤러라고 부르는 거고, 어찌 됐거나 그런 좀 상황과 흐름에 좀 놓여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는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더 가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강성이신 분들의 몫인 거고, 대부분 이 구간에서는 수익 당보를 충분히 해주고 지켜보는 구간이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이렇게 목표에 왔을 때 과연 매수 플레이어, 즉 이 매수로만 대응하는, 우리는 대부분 다 주식을 매수해서 상승해야지 수익이 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다섯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고, 이 이야기는 당연히 제 기준이기 때문에 뭐 요것과 생각이 조금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 저는 목표의 자리에 왔을 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죠. 현금도 뭐다? 종목이다. 그러니까 현금도 종목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내가 매수한다고 생각하면 나 현금 빵빵하니까 뭘 매수해야지, 이런 생각이 바로 들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2,000이든 2,500이든 3,000이든 3,500이든 아마 지수가 5,000이 가도 매수할 종목을 찾고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매도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또 매수할 종목들을 찾아요. 이미 나는 매도해 가지고 현금이란 종목을 매수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죠. 돈에게도 뭐를 부여하라고? 휴식을 부여하시라. 돈도 좀 쉬어야지 다시 일할 맛을 나는데, 계속 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가장 베스트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베스트 전략. 이 이야기의 어떤 좀 의미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의 타이밍이든 위치든 지수든 종목이든 전체를 아우러 봤을 때 그때의 베스트 전략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매수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그나마 베스트인 거, '아 이게 제일 좋은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요거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깐 비중은 또 많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 결국 이 시장이 꺾여서 내려오는 과정 중에 이제 어떤 저 포트 이렇게 됐어요." 하는 것들 보게 되면 어중간한 종목들 어중간한 자리에 잡아서 어중간하게 물려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 싹 밀어버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찌 됐거나 이거는 현금을 종목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수익을 담보하거나 이익 실현하는 자리가 뒤집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인버스라는 것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매를 하면서 혹은 양방향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극점마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냉정하게는 저만큼 지수를 잊고 있어도 이렇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막 저희 가족분들은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저 매도할 걸. 아 여기서 얘기할 때 매수할 걸."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건 내가 한 발 물러나서서 볼 봤을 때 그렇게 느끼는 거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한두 번 정도 잘해요. 한 두세 번 파동 정도 잘하다가 한 번 잘못 걸려들었을 때 대응을 못 합니다. 즉 뭐냐면 이번처럼 2,400 아래에서 매 매집하는 거 혹은 2,400 초반에서 매집하는 거 괜찮은데 라고 했는데 순식간에 갑자기 2,223 갔다가 언더슈팅이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손절할지 혹은 불안해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대부분 그런 성향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들이 인버스 자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어제 이제 기관차 때도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의 인버스 고퍼스 자리들을 체크해 드렸죠. 그것처럼 내가 수익을 실현하는 자리와 매도를 들어가는 자리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반드시 인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투자적 관점의 종목과 매매적 관점의 종목은 분명히 전략이 다릅니다. 투자적 관점은 뭐예요? 내가 길게 보고서 목표치까지 끌고 가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 가족분들하고 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메이드가 있었어요. 위메이드 35,000원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은 물려도 괜찮다, 아무런 탈 없다, 목표는 62,000원이 맥스의 목표치다,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 이거는 지수가 오든 말든 그냥 그 자리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매매적 관점의 종목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목표를 정했는데 그 자리에 좀 미달하더라도 지수가 자리에 오게 되면 최소한 반 3분의 2는 내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즉 뭐냐면 매매적 관점은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는 거고, 투자적 관점의 종목들은 내가 갖고 있는 관점과 전략을 믿고 그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익 담보는 제가 봤을 땐 습관입니다. 이제 저희 가족분들 중에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 쭉 봐도, 왜냐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어떤 전략을 드려도 자기 관점이 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분들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는 잘 바뀌지 않아요. 어른들이 갖고 있는 이 나만의 고집, 그다음에 생각, 전략들은 주변에서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이야기해 줘도 생각처럼 그렇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두 번째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막말로 막 하셔도 제 가이드 안에서만 하면 그렇게 잘못될 일 없다라는 것 정도, 그 정도 안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매매 놓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저희 공식 포트 쫓아오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올라오게 되면 '더 가지 않을까? 더 가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더 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 몇몇 경험 때문에 이 수익 담보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더라도 방금 전에 위메이드 이야기 드렸지만 전량 다 62,000원을 가져갈 수가 없다니깐요. 심지어 그 이전에 다 내렸어요. 왜냐면 그 외의 종목이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익 담보를 함으로써 계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계좌적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다 못 가져가요, 어떤 경우더라도. 그러니 그런 것들은 습관적으로 내줄 거 내주고 가져가고 다시 내려오면 어떻게 다시 매수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내가 내 전략에 대한 신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전략에 대한 신뢰를 가져가야지 비중을 실을 수 있고 시장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거는 어떤 시장이든 그나마 이제 미국 시장이 한번 이 추세를 잡았을 때 추세적으로 가는 게 크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흔들면서 가는 게 경향이 크죠. 영원한 한쪽 방향이 없고 영원한 파동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뻗어가는 시장 없습니다. 물론 종종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길고 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도 결국은 다 제자리에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쵸. 잊히든지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았는데 결국 그냥 내려온 수준이 아니라 완전 후드려 맞는 그런 흐름으로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세의 움직임에 너무 현혹이 돼 가지고 '더 가겠지, 더 가겠지.' 막 이러면서 가져가는 거 없어야 된다. 일단은 미국 시장이 그러니깐 미국 시장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많아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 시장 매매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둘 다 공통된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시장이 지금 올라올 자리대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의 전략을 이야기 드리기가 굉장히 좀 애매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 드립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종목으로는 오늘 뭐 일레일리랑 테슬라 그리고 둘이 반대죠. TQQQ랑 SQQQ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 재밌는 거는 일라이릴리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좀 특이하죠. 그 우리나라는 제대로 저렇게 성공된 신약을 한 케이스가 딱 한 번밖에 없고 대부분 중간에서 이제 무너지는 경향들이 있고 기술 수출을 해도 그것들이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데 얘네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도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만 얘네도 이제 엔비디아랑 좀 비슷한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노리시는 분들은 나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전략 좀 잘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얘네가 밀려서 만약에 우리 시장에 바이오가 밀리면 비슷한,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겠죠 당연히. 근데 비슷한 흐름으로 접근하는 거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럼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종목은 일단은 뭐 좋은 파동을 만들고 있어요. 다만 점점 파동의 진폭을 좀 줄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랑 제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어때요? 그쵸? 갭 상승이 나오고 나서 파동을 그리면서 고점을 만들고 이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깨지고, 글쎄요. 저는 계속 이야기 드렸죠. 이때 올해 고점 나왔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어느새 요 자리까지 올라왔죠. 사실은 그 매수는 분명히 이야기 드렸어요. 400불 라인 아니면 366불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요거 넘어간다. 만약에 매도 칠 수 있으면 저는 넘어갔다 깨지면 이런 자리들은 무조건 매도 칩니다. 매도 방향을 볼 수 있다면. 일라이릴리도 마찬가지죠. 얘가 조금 더 액티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재밌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패턴들은 그렇게 좋은 패턴들이 아니에요. 즉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갭들이 발생하면서 봉들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보통 흔히 고가놀이라고 하죠.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의 흐름으로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매수 자리는 똑같아요. 520불. 그 다음에 이때 자리 500불 자리. 얘는 그 진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긴 걔도 큰 거 아니죠. 366하고 400이면 10% 차이인데 얘는 5% 정도 차이구나. 500이랑 520불이니까 저는 이 자리만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또다시 제 엔비디아처럼 밟고 요 자리, 밟고 요 자리 575불까지입니다. 이런 자리들 충분히 노릴 만한 가치가 있다. 자, 그다음에 테슬라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요런 방식으로 뒤늦게 혼자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 지금 위에 있잖아요. 그랬는데 120평을 넘지 못한다라는 거. 일단 얘는 지금 120평을 장악하기 조금 어려운 패턴이에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돼 가지고 이렇게 딛고 요 위로 올라가면 모를까 지금 올라가면 대부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메워야 될 갭은 아니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전에 만들어진 이런 갭들을 메워 놨다 이 정도. 근데 이 갭을 메우는 것 자체도 또 좋은 패턴은 아니다. 그러니 계속 똑같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은 1번 자리 아래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오든 안 오든. 오든 안 오든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계속 매매를 이어가시는 분들은 지난번에도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선 다 내주고 여기서는 다 잡고 여기서는 반 내주고 나머지는 여기서 잡든 어디서 잡든 잡으면 된다. 지금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잡았다라고 그러면 반까지는 좀 애매하고 한 30% 정도 또 내주고서 또 내려오면 잡는 그런 전략을 할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TQQQ 보시게 되면 제가 이야기 드렸죠. 방금 전에 나스닥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서 다 내줘도 상관없고, 그렇지 않고서 보통 뭐 반 이렇게 3분의 2 뭐 1 이렇게 내주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바로 SQQQ로 그냥 S라고 표현할게요. S로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일단 수익도 한번 하는 거고, S는 어떻게 패턴이 나와야, 지금 계속 나스닥에서 이야기 드리죠. 지금 전고가 있고 전전고가 그러니까 최고가가 있는데, 보게 되면 이렇게 꺾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꺾이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은 매수하려고 내가 대기는 할 수 있어도 지금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템포 늦춰 가지고 이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때 잡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겠죠? 이거 이해 안 가면 기관차 방송 어제 거 보시게 되면 좀 더 잘 표현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 타이밍에 대해서는 뭐 저희 모닝 브리핑 때도 어떻게든 잡아 드리려고 하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스입니다. 가스 지난 금요일 밤에 또 과격하게 움직였죠. 또다시 2.876 근처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분들도 질문하세요. 아, 상반기에 가스로 말 그대로 지수 종목들 접근하기 애매할 때마다 혹은 손실이 좀 있을 때마다 얘로 재미 좀 봤었는데 얘 또다시 왜 하반기에 매매 안 하냐. 근데 하반기에 매매 안 한 거는 박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ETN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불리한 여건들이 많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트와 ETN을 비교해 보면 ETN은 박스도 그런 좀 희한한 박스가 없죠. 그런 모습들이 있고, 지금도 말 그대로 2.876이라는 자리가 매번 수익 담보하는 자리고 매번 다 청산하는 자리였는데 이제는 매수세로 바뀌어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1월 물까지는 풀이가 붙고 있지만 2월 물부터는 풀이가 다시 빠지고 있어요. 3월로 가면 완전히 빠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난방 수요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매수 쪽으로 접근이 조금은 만만치 않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금요일날 이미 또다시 이 자리가 왔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2.876 저런 자리들 기준으로 한번 매수해서 3.4 라인까지 리바운드를 한번 노리는 거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다만 이제 또 다음 월물로 넘어가게 되죠. 다음 월물로 넘어가게 되면 기준이 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얘는 지금 3.131 밖에 안 돼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얘가 다시 또 2.876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올해 완전히 호구 잡은 저 가격이기 때문에 얘가 다시 그거 올 거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매수로 접근하는 게 과연 맞겠는가, 혹은 갭으로 갑자기 하락이 나왔을 때 내가 대처가 가능하겠는가, 저는 그게 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유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금요일날 또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수익 담보는 이미 이 자리 때 이야기 드렸죠. 이미 목표치를 넘게 왔기 때문에, 물론 최종 목표치는 이 아래까지지만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부분 다 청산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이게 바로 아까 지켜야 될 사항으로 이야기 드렸던, 그러니까 이 내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여기서 바로 뒤집는 게 아닌 거죠.
매도를 계속 이야기 드렸을 때 매도해서 했으면 여기에서는 대부분 청산하는 거고, 다시 매수로 뒤집는 거는 이 자리가 오면 하고, 아니고 그냥 반등 나오면 또 이 자리에서 매도 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이렇게 양방향 매매할 때는 가급적이면 한쪽 방향만 잡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 그래야지 대체적으로 엉뚱하게 물려서, 지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을 하면서 어이없게 그렇게 올라갔었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런 거 한번 잘못 걸리게 되면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흔치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 그런 일들 반드시 없어야 되고, 지금 저는 만약에 매수를 기다리면 그냥 이 자리 기다릴 것 같아요. 70불 아랫 라인에서 다시 매수 들어오는 거 확인을 하고서 들어가고 싶고, 그 다음에 매도는 다시 이 85불 라인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일목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 드리면 조금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찌 되었거나 이렇게 종목이든 지수든 뭐든 내가 원하는 위치 목표에 왔을 때는, 저는 꼭 현금이라는 종목을 잘 매수하셔 가지고 돈에게도 휴식을 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언제든지 저희에게 관심 있으시면 저희 카페 놀러 오시면 또 더 좋은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는 5시에 유튜브 쇼츠와 또 내일부터 모닝 브리핑 또 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